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지난 주말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서 오늘 낮에는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사일 세부 지원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중부 내륙 지역에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12시 34분과 12시 39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씩이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800km, 고도는 60여 킬로미터로 탐지됐는데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입니다. 앞서 일본 해상보안청도 북한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발사됐는데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긴급 공지했습니다. 그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발사 지점을 해안에서 점차 내륙 쪽으로 옮기며 사거리를 늘려왔습니다. 오늘 발사체는 지난 1월 또는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무기 중 하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3월 25일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 KN-23, 즉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분석됐습니다. 이 탄도미사일은 하강 단계에서 다시 위로 솟구치는 이른바 풀업 기동을 하며 600km를 날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수중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 수중 발사에 성공을 한 건 세계에서 7번째로 청와대는 향후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 정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충남 태안의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에서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수중 발사됐습니다. 부산 안창호함에 탑재돼 발사된 SLBM은 남쪽으로 계획된 사거리를 비행해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잠수함에서 SLBM 수중 발사에 성공한 건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영국, 프랑스와 인도에 이어 7번째입니다. SLBM은 잠수함에 실려 어떤 수역에서나 자유롭게 잠수한 상태에서 발사할 수 있어 고정된 기지에서 발사되는 탄도탄보다 은밀성이 보장됩니다. 이에 따라 전투 현장에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불립니다. 이번 첫 잠수함 발사 시험이 성공함에 따라 앞으로 추가 시험 평가를 거쳐 우리 군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SLBM 보유로 향후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발사를 직접 참관한 문재인 대통령은 전력화를 위한 핵심 관문 통과를 축하하고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진을 격려했습니다. 한편 오늘 종합시험장에서는 KF-21 보라매에 탑재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항공기 분리 시험도 성공적으로 수행됐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오늘 공교롭게도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해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습니다. 이 양국 외교장관들은 최근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군사 행동이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알려진 시각, 한중 외교장관들은 오찬을 겸한 회담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두 장관은 즉각 발사 소식을 공유하고 북한의 군사적 조치가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일방의 군사적 조치가 한반도 상황의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국들이 자제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다른 나라 역시 군사 행동을 한다며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선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북한의 반발 속에 진행된 한미 연합훈련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를 예방한 왕이 부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조속한 대화 복귀를 위한 중국의 역할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왕이 부장은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왕 부장은 특히 공자의 32립 고사를 들며 내년이 한중 수교 30주년인 만큼 한국과 중국이 친척처럼 자주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中韩是搭不走的劲敌，同时也是离不开的伙伴。 한편 왕이 부장은 미국 중심의 기밀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냉전 시대의 산물이라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8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며 수도권 확진자 수가 전체 감염의 80%를 넘어섰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도권의 감염 확산세가 지역으로 번질 것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모임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80명입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 확진자가 처음으로 1,600명을 넘었고 전체 감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0%를 넘어섰습니다. 서울에서는 808명의 확진자가 나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인천도 164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경기도에서는 691명이 새롭게 확진돼 전날보다 200명 넘게 급증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확진자 가운데 델타 변이 검출률은 98.5%에 달합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725명으로 4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눈에 띄는 집단 감염 대신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감염 비율이 높은데 확진자의 37% 이상은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다중이용 시설 등에 대한 방역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외국인 밀집 시설과 사업장에 대해서도 특별 방역 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동안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모임을 삼가고 환기를 자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접종자는 자녀 백신을 이용해 접종을 서둘러 달라고도 했습니다. SNS 당일 신속 예약 서비스를 통해 자녀 백신 접종 예약이 가능하고 의료기관의 예비 명단을 통해서도 자녀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백신 1차 접종률은 인구의 67%로 모레쯤 목표인 70%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인구 40%를 돌파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주자를 8명으로 압축했는데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후보 등이 1차 예비 경선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의원의 사직안은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09명에 찬성 151명, 반대 42명, 기권 1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정권 재창출이라는 책임 앞에 자신이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을 던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구인 종로구민과 보좌진에게 임기 4년을 채우지 못하게 돼 사죄드린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민주당의 첫 지역 경선인 충청권 선거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크게 뒤처진 뒤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낙연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종로와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 지역구인 서초갑, 최근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지역구인 충북 청주 상당의 재보궐선거는 내년 대선과 함께 치러집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경선에서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후보 등이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1차 예비경선 결과 이들 세 후보를 포함해 안상수, 원희룡, 최재형, 하태경, 황교안 후보까지 8명이 2차 예비경선에 진출했습니다. 박진, 장기표, 장성민 후보는 탈락했습니다. 책임당원 2,000명과 일반 시민 2,000명에게 그제부터 이틀간 여론조사를 실시해 당원 20%, 일반 시민 80%의 비율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다만 후보자별 득표율이나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8일 2차 예비경선에서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는데 6차례 TV토론과 비중이 높아지는 당원 투표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가 이달 말 끝날 예정이었는데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해 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3월까지 재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개연우 기자입니다. 이달 말 끝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6개월 다시 연장됐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 3월까지로 이 시점을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장기화 등 방역 조치에 따른 어려움이 고려됐습니다. 한계 상황에 내몰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숨통을 틔워드리기 위해서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모든 이 가능성을 터놓고 이 논의를 해왔습니다. 정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쳤고 금융권도 이런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선 우선 유예 조치가 종료돼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게 거치 기간을 주고 상환 기간 확대 등을 통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채무 부담 경감책도 제시됐습니다.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연체인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제도를 개선하여 지원 대상 확대 및 이자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4조 원 상당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가 실시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는 2차례, 지난 7월까지 금융지원 규모는 222조 원입니다. 당정은 금융권 잠재 부실 우려에는 금융기관이 상환 유예 채권의 부실 가능성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게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허용 면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피스텔 바닥 난방 기준도 확대해 85제곱미터의 아파트와 비슷한 크기로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은준수 기자입니다. 도심 자투리 땅을 활용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좋은 입지에 비교적 신속히 공급할 수 있지만 좁은 면적이 걸림돌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원룸형에서 소형으로 허용 면적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용 면적은 60제곱미터까지 늘어나고 거실을 포함해 방을 4개까지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기준도 120제곱미터까지 확대됩니다. 3, 4인 가구 수요가 몰리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의 아파트와 비슷한 크기로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국토부는 민간 건설사 등의 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리는 낮추는 한편 세제 혜택도 마련해 내년까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집중 공급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는 아파트 외에 오피스텔 등에서부터 빨리 공급을 늘려 매매나 전셋값 안정을 꾀해보겠다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과 심사 방식이 달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심의 기준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시행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틀을 바꾸는 큰 폭의 관련 규제 완화는 없다는 게 국토부 입장입니다. 고분양가 관리제의 경우 단지 규모, 건설사, 브랜드가 비슷한 근처 사업장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이달 안에 마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50만 명 넘게 증가하며 6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도소매와 음식, 숙박업을 비롯한 대면 업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1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6달 연속 증가세입니다. 산업별로 보면 역시 정부 일자리 사업이 눈에 띕니다. 정부 사업이 포함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취업자가 24만여 명 증가했고 공공행정에서도 4만 7천 명이 늘었습니다. 건설업과 운수창고업에서도 각각 10만 명 이상 취업자가 늘며 회복세를 이끌었습니다. 지위별로는 상용직과 임시직에서 주로 증가하였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과 청년층에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대면 업종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도소매와 음식 숙박업은 취업자가 15만 명 넘게 줄었고 여가 관련 산업도 4만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특히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의 숫자는 이번에 6만 명 넘게 줄며 3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충격과 더불어 무인화 기기 보급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제조업도 반도체 수급난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가 7만 명 넘게 줄며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 때에 비해 전체적인 고용 충격은 크게 줄었다며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면 고용 상황이 99.6%까지 회복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큰 만큼 피해 회복 지원 패키지와 추경 일자리 사업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오늘 제354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전도민 재난지원금이 담긴 경기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고소득 도민과 가구원 254만 명이며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16,000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은 추석 이후인 이달 말이나 10월 초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 장악 이후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탈레반 정권의 새 내각 외교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인도적 차원의 국제사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이 미국을 도왔지만 오히려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두바이에서 우수경 특파원입니다. 탈레반 정권의 새 외교수장이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전쟁으로 피해를 본 나라이기 때문에 교육과 보건, 개발 등의 분야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이슬람개발은행 등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아프간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도 강조했습니다. با مسائل سیاسی یکجایی نکند. اگر میکنه این خلاف قوانین حقوق بشر است.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 장악 이후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은행 앞에는 예금을 찾으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섰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무타키 장관은 특히 대피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을 도왔지만 감사 대신 자산을 동결했다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으로 달러를 보내는 것을 중단했으며 아프간 중앙은행이 미국 연방중앙은행 등에 예치한 자산을 동결한 바 있습니다. 무타키 장관은 다른 나라들은 아프가니스탄 내부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 되며 내각에 여성을 포함할지 여부는 적절한 시점에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과 미국의 제재는 논리가 없다며 블랙리스트에서 탈레반 인사들을 삭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영토가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주지사의 강력한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이유로 주민 소환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의 개빈 뉴섬 현 주지사가 지사직을 잃고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 이 백신 의무 접종 등에 반대하는 공화당의 입지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 미국 정치권이 선거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는 현지 시각 화요일 아침 7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코로나 기간 장기적 영업 제한 등 과도한 방역 조치와 노숙자와 범죄 증가 등의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시민들에게는 강력한 방역 조치를 요구했지만 지난해 11월 자신은 고급 음식점에서 마스크 없이 로비스트들과 식사한 것이 주민 소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We shouldn't let our government run our state into so much debt, so much crime, so much homelessness. This is a great opportunity to get our state back. Overall, I think he did fairly well with handling the pandemic. I'm not sure anyone else would have made better ones. 유권자들은 주지사에 대한 소환 찬반을 기표하고 찬성자는 후임자 후보 46명 가운데 1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도전자는 흑인이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해온 강경 보수 성향의 라디오 진행자 레리 엘더로 선거운동에서 뉴섬 주지사는 물론 민주당의 각종 정책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Mandates for every worker who's not been vaccinated to be tested once a week and to wear a face mask at work. I'm going to be repealing those. 미 언론들은 뉴섬 주지사가 소환될 경우 미국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성 때문에 선거 하루 전 바이든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에 날아와 뉴섬 주지사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He's the clone of Donald Trump. Can you imagine him being
governor of this state? 소환 찬성표가 50%를 넘게 되면 뉴섬 주지사는 직을 상실하고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가 나머지 임기를 채우게 됩니다. 미국 언론들은 투표 전날까지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소환 반대가 우세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에 대한 소환 여부는 현지 시간 화요일 밤 늦게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제14호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제주 한라산에는 사흘 동안 7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70대 여성이 산속에 고립됐다 구조되는 등 2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태풍 찬투가 북상하며 제주 산지에 사흘째 호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한라산 진달래밭에 73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서귀포 330mm, 제주시에도 12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제주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모두 해제됐고 오늘은 10에서 60mm, 내일과 모레는 100에서 300, 많은 곳은 40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연이은 폭우로 피해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제주시 조천읍 야산에서 70대 여성이 고립됐다 경찰과 119에 의해 구조됐고 어제 오전에는 제주시 용강동 하천 인근에서 차량이 침수돼 운전자가 구조되는 등 현재까지 2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태풍 찬투는 모레인 17일 새벽 5시쯤 서귀포 남쪽 20km 해상까지 근접할 것으로 예측됐는데 제주는 내일부터 직접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오전 관계기관 대처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피해 지역 예찰 강화와 위험 징후 시 주민 대피 권고와 명령 제도를 적극 시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앞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 시간당 최대 50에서 80mm 이상의 비가 예보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고려 인삼은 예로부터 무병장수를 돕는 명약으로 알려져 왔지만 오래 먹으면 간에 부담을 준다는 속설이 있었는데요. 5년여의 연구 결과 오히려 간 기능이 개선되는 효과가 입증돼 건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임홍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내온 인삼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서입니다. 금산 인삼약초 산업진흥원이 실시한 5년여의 연구 끝에 간 기능 개선 효과가 인정된 겁니다. 연구팀은 간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약간 높은 만 19세 이상 70세 이하 남녀 60명에게 인삼 추출물을 하루 2.4g씩 12주 동안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개선 효과가 뚜렷했습니다. 간세포 손상 시 증가하는 ALT가 15.67% 감소했고 알코올과 관련된 간질환이나 담독의 질환 시 수치가 높은 감마 GT도 5.93% 떨어지는 등 수치 전반이 개선됐습니다. 인삼을 먹으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동물 실험과 인체 적용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간 기능 개선 효과를 입증을 했다는 데 의미가. 다양한 효능을 가진 사포닌의 특이 성분도 고려 인삼이 외국삼에 비해 더 다양하고 함량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인삼에 대한 식약처 인증 항목이 면역력 증진과 피로 개선, 뼈 건강에 이어 간 건강 기능성까지 추가돼 4가지로 늘었습니다.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기업, 그리고 인삼 재배농가, 간 질환을 앓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인삼이 호흡기 염증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지 연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홍렬입니다. 지난달 수도권 주택의 매매 가격 상승률이 월간 기준으로 2008년 6월 이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보면 지난달 수도권 주택종합 매매 가격 지수 상승률은 1.29%로 13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주택 종합 가격은 서울 0.68%, 5대 광역시 0.78%, 8개 도는 0.63% 각각 상승했습니다.
또 지난달 전국 아파트 가격은 1.34% 올랐고 전국의 주택 종합 전세 가격은 0.6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장중 혼조세를 보였던 코스피가 3,150선을 회복하며 소폭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수에 나선 가운데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57포인트 상승한 3,153.4에 코스닥은 5.05포인트 오른 1,042.79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했다는 소식에도 테이퍼링 가능성이 부각되며 주요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에도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며 소폭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리온이 하반기 실적 개선이 전망되며 이틀 연속 상승했고 셀트리온 삼형제가 지주사 합병을 위한 임시 주촉을 앞두고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11% 넘게 급등하며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각종 악재가 겹치며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카카오가 사흘 연속 하락했고 네이버도 소폭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0전 내린 1,170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태풍 찬투는 오후 3시 기준으로 서귀포 남남서쪽 약 32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모레 새벽에는 제주도 부근에 바짝 다가오겠고 이후 우리나라 남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내일과 모레 남부와 제주도는 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계속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일단 내일 오전에 남해안을 시작으로 오후부터는 남부 대부분, 밤에는 충청 지역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는 수도권 북부, 강원 영서 북부를 뺀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산간 지역에서 많게는 400mm 이상, 그밖에 제주도도 최고 300mm가량의 폭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 동부와 경남 남해안 많게는 120mm, 영동과 충청, 남부지방에서는 10에서 6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도에서는 비도 비지만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밤부터 날이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저녁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곳에 따라서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